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는 아마 자네는 어느 대학 나왔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대학 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계 속에서의 한국 대학의 위치, 그러나 대학 순위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품, 지성, 휴머니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021학년도 객관적인 대학 순위는 서울대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계 순위가 37위였는데 올해도 변동사항 없이 37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스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서울대, 고대, 연대. 물론 고대와 연대는 계속 순서가 바뀌어서 연고전이다, 고연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대도 연대도 고대도 아닌 카이스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1위에서 39위로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연세대가 아닌 고려대가 3위를 차지했는데 지난해도 역시 3위였습니다. 그리고 83위에서 69위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역시 연대는 아니었습니다. 포항공대였습니다. 지난해도 포항공대가 4위였는데 세계 순위는 87위에서 77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연세대가 나왔는데 사실 지난해에는 성균관 대학이 연세대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연세대가 성균관대를 한 칸 물리치고 올라왔습니다. 연세대는 지난해에 104위였는데 올해 85위로 급성장했습니다. 성균관대는 한 칸 밀렸죠. 세계 순위는 95위에서 88위로 올랐지만 국내 순위는 연세대에게 1년 한 칸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순위는 작년과 똑같은데 한양대학입니다. 152에서 146위로 올랐고 경희대, 우리는 스카이, 서성한, 중경, 외시 그러는데 중앙대학교가 없네요. 경희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237위에서 236위로.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나요? 광주 과학기술대학입니다. 전남 광주에 있는 것인데 9위를 차지했습니다. 322위에서 295위로. 그리고 지난해도 올해도 계속 몇 년 동안 10위를 차지한 것은 이화여대입니다. 대단하죠? 여자 대학으로서 10위권에 유일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331위였는데 안타깝게도 이화여대는 두 칸 뒤로 갔습니다. 세계 순위는 333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대학 순위 10위까지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11위부터 20위까지의 대학은 어느 대학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카이, 서성한, 중경, 외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중앙대보다도 한국외대가 앞섰네요. 세계 순위는 392이고 중앙대는 403입니다. 그 다음에 동국대가 올라와 있고요. 456위. 카톨릭대 상당하죠? 456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죠? 스카이, 서성한 그러면 서강대학교는 우리나라에 항상 4위를 차지했다고 생각했는데 서강대가 상당히 뒤에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학생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의과 대학이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라든지 철학과, 영문과 등은 상당히 우수한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울산대학,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 한림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순인데 울산대학부터는 세계 순위가 500위로 넘어가고 전북대학은 600위 정도 됩니다.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대학 순위가
나뉘어져 있는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의과대학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서울대 의과대에 있습니다. 물론 카이스트와 포항공대는 공과대로서 유명하죠.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모두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이화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외대는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했죠. 중앙대 의과대에 있습니다. 동국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다 있습니다. 카톨릭대가 이렇게 급부상한 것은 아무래도 의과대학이 있기 때문이죠. 서강대는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울산대학교,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 한림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북대학교 모두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이제 분석이 됐네요. 의과대학이 없으면 대학 순위에 진입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여기에 있는 스카이라 또 그 밖에 명문대라고 일컫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은 환경 속에서 부모님의 지도를 받고 명문대에 갈 수도 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전자 후자 모두 중요한 일이죠. 부모님의 도움으로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명문대 간 것도 매우 중요한 일 아닌가요? 어느 것이 좋다라고 따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떤 경제 구조를 가지고 좋은 경제를 가졌기 때문에 명문대를 갔고 또 그렇지 않아서 못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명문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 순위가 모든 것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기주의적인 모습보다는 이타주의적인 모습으로 남을 배려하고 또 희생하는 마음을 갖고 좋은 성품으로 살아간다면 이것보다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명문대를 가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그 다음은 저는 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식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물을 올바르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 지성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혜라고 하는 말로도 바꿀 수 있겠죠. 좋은 인품, 성품과 지성을 가지고 맨 마지막에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휴머니즘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10위권에 또는 20위권 대학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좋은 성품과 지성 휴머니즘을 지니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명문대에 갈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열심히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성품을 갖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지혜 지성을 갖고 휴머니즘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명문대 간 것보다 제가 볼 때는 더 높게 평가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2021학년도 대학 순위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의대, 지방 의대들은 모두 서울대 위에 있다라고 하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주로 하는 교육대, 사범대 학생들, 교육대학교도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있는 대학보다 위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 중에 일부이긴 하지만 서울대학교 재학 중에 다시 교육대학을 시험 봐서 들어간 학생들이 한 10여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재학 중에 다시 교대를 봐서 입학한 학생이 있었고요. 또 7, 8년 전에는 카이스트 3학년 재학 중에 다시 시험 보고 교대 간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기 10위권에 또는 20위권에 나와 있는 학생들만이 명문대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울대 갈 수 있는 실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학과, 원하는 교수가 있어서 지방대학을 갈 수 있는 특수한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배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순위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 순위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성품, 지성, 휴머니즘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